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오전 시카고 북서부 아본데일 지역의 소방서 앞에서 소방관들이 차량 절도 미수 사건으로 무장을 한 범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 인기 있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인 크리스트 킨들 마켓 주최 측이 상인들과 시 당국이 새롭게 부과한 엄격한 수용 인원 제한 때문에 사업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당국은 올해 시장 개장 불과 12시간 전에 새로운 도시 조례 해석을 적용해 시장 내 동시 수용 인원을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크게 줄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몰로 붐비던 실리콘밸리 중심부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쇼핑객 3명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대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산호세와 산타클라라 경계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벨리페어 몰에서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막 비서실장이 자택에 대한 반부패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직후 전격 사임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거물이었던 예르막은 러시아와의 전면전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조 롬바르도 네바다주 지사를 전국 최대 낙선 목표물로 삼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족 기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더 많은 가족 이민자들을 이른바 공적 부담으로 분류해 입국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매회 참석 경쟁이 치열한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처음으로 미주에서 열린 것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파라과이 등 북미와 중남미 전역에서 총 33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월드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공격과 협박, 교회 방화 사건이 2024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유럽 기독교인 차별과 혐오 감시 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중호 범죄가 총 2,211건에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오전 시카고 북서부 아본데일 지역의 소방서 앞에서 소방관들이 차량 절도 미수 사건으로 무장을 한 범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목요일 오전 7시 15분경 엔진 91 소방서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24시간 근무조에 들어선 소방관 3명이 소방서 밖에 주차된 동료 소방관의 차량에 4명의 남성이 침입하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소방관들은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해 밖으로 나섰고 그러자 용의자들은 권총을 꺼내어 소방관들에게 겨누며 위협한 것입니다. 용의자들은 총을 발포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겨눈 채 다른 SUV 차량에 탑승해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절도 미수에 그쳐 피해 소방관의 차량은 남겨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관들은 무사하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인기 있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인 크리스트 킨들 마켓 주최 측이 상인들과 시 당국이 새롭게 부과한 엄격한 수용 인원 제한 때문에 사업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 당국은 올해 시장 개장 불과 12시간 전에 새로운 도시 조례 해석을 적용해 시장 내 동시 수용 인원을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크게 줄였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작년에는 한 번에 약 5,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지만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조차 수용 인원 상한선은 현재 제한보다 훨씬 높은 3,500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새로운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최대 40에서 5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은 이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내년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리스킨드 마켓을 운영하는 중서부 독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행사가 루프 지역 상권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자산이라며 시 당국의 시장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몰로 붐비던 실리콘밸리 중심부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쇼핑객 3명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대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산호세와 산타클라라 경계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벨리페어 몰에서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 16세 소녀 1명 등 모두 3명이 총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도살장 같은 상황이었다며 수백여 명의 인파가 동시에 사방으로 달아나다 보니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불특정 쇼핑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개인 간에 발생한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을 도주했고 현장인 쇼핑몰에서 범행 도구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조지프 애들로 이민국 국장은 19개 우려국 출신 영주권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자들을 지목한 점도 주목되는데 미네소타주 소말리아 커뮤니티를 향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총격범은 2021년 미군 철군 직후 미국에 입국해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인 올해 4월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당한 주 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은 안타깝게 사망했고 총격을 받은 또 다른 병사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막 비서실장이 자택에 대한 반부패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직후 전격 사임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거물이었던 예르막은 러시아와의 전면전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법 행위로 기소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스캔들로 인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리 예르막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르막을 핵심 협상가로 임명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실 밖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조 롬바르도 네바다주 지사를 전국 최대 낙선 목표물로 삼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 핵심 전략은 미국 내에서 가장 노동계층이 많은 주들 중에 하나인 네바다주 경제가 최근 크게 불안정한 것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로 상징되는 네바다주의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연결짓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 컨벤션과 방문 자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지난해 2024년 대비 7.9%나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연방상원 의원 제키 로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경기 침체가 현실이며 현재 네바다주를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네바다주에서는 공화당의 유권자 등록 숫자도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어 민주당에게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특히 네바다주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동향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족 기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더 많은 가족 이민자들을 이른바 공적 부담으로 분류해 입국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이민 정책은 가족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거의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전제가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가족 이민에 대한 왜곡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적 부담 규정은 입국 또는 지위 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언제든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입국 불허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영사관이나 기타 이민 담당 관리들의 신청인의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교육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국토부는 정부 혜택이 이민을 장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나 기타 증거를 연방관보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매회 참석 경쟁이 치열한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처음으로 미주에서 열린 것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파라과이 등 북미와 중남미 전역에서 총 33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월드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사역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건강한 교회의 5가지 핵심 원리를 균형 있게 정리한 사역 모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돕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5축을 중심으로 교회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은 한국과 미주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공격과 협박, 교회 방화 사건이 2024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유럽 기독교인 차별과 혐오 감시 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중호범죄가 총 2,211건에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건수는 2023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범죄 양상은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독교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력 사건은 274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회 시설에 대한 방화는 94건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인 대상 공격과 관련한 프랑스, 영국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문석 집사가 북한 감옥에서 석방돼 지난 5일 중국으로 귀환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순교한 한충렬 목사와 함께 중국 장백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장문석 집사는 15년형을 선고받고 12년 이상 복역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장 집사가 조선족이라며 2014년 11월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 감옥에 갇혔다면서 우리가 한충렬 목사님과 진행해온 북한 사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 쪽에서 장 집사님을 납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눈 소식 전해졌습니다. 예상 강설 확률은 70%이며 예상 적설량은 1인치로 예상되며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오후 시간대 외출 시 운전과 보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자정 이전까지는 눈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